일단 해볼게. 6번에서 지금 위치에 대한 식이 이렇게 미지수 2개짜리 P와 Q를 모르는 채로 위치에 대한 식이 있고, 문제에서 3초일 때, 즉 T가 3일 때 속도랑 가속도가 같도록 하는 PQ 라고 했으니까 해보면 속도에 대한 식 나왔고, 뭐 이게 정규 교과에는 없지만 우리 몇 번 해봤으니까 한 번 미분 더한 거 이렇게 됐고, 자 그래서 첫 번째 미분식 속도, 두 번째 미분식 가속도. 자 근데 얘네 둘이 t가 3일 때 똑같다. 그러면 얘한테 3 집어넣고 얘한테 3 집어넣고 같다라고 놓으면 9 플러스 6p 플러스 q는 6 플러스 2p. 정리하면 4p 플러스 q는 마이너스 3이다. 뭐 이 정도 나오겠네. 다음 이제 그 다음이 문제잖아. 잠깐만. 그냥 푼 거 같은데? 그러면 지금 q 자리에 p, q, t. 내가 뭔 짓을 해놓은 거냐? 왜 안 보이냐? 자, 일단 이 관계식 하나는 일단 냅두고 다시 이 두 식으로 돌아가자. 문제에서 주는 정보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 얘랑 얘가 똑같아지는, 즉 얘네 둘이 같다라고 놓은 식의 근이 3이다. 그지? 근데 지금 문제를 정확히 다시 봐봐. t가 3일 때만 같대. 보이네? 그지? 3일 때만 같댔으니까, 자 이거 두 식 같다라고 놓을게. 그러면 합치면 t제곱에 2에 p-1t 플러스 q 마이너스 2p는 0. 두 식 합쳤어. 이 합친 식의 실근이 3밖에 없대. 이 얘기 아니야? 그래? 그럼 뭐야? 판별식. 요거 하나 더 나오겠네.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거 못 푼 사람들 저거까지는 나왔을 텐데 그 뒤로는 뭐 또 다른 P와 Q에 대한 관계식이 없어서 뭐 아마 못 풀었을 텐데, 결국엔 이거지. 문제에서 T가 3일 때만 같댔으니까 중근을 갖는다. 이 조건. 그래서 P제곱 마이너스 Q 플러스 1은 0. 이런 관계식이 하나 더 나온다. 그래서 요 두 개씩 연립하면 되겠네. 그지? 그래서 뭐 나머지는 쉽지? Q는 마이너스 4P 마이너스 3이니까 넣어서 풀어주면 끝이겠다. 뭐 더 이상 계산은 굳이 안 할게. 그래서 계산하면 P는 마이너스 2, Q는 5가 나온다. 요 정도. 됐지 얘들아? 본 사람들 식 하나 이렇게 더 만들었고, 다음 일단 저번 시간에 83페이지 1번에서 내가 설명을 좀 잘못했거든? 이거 다시 정리 좀 해줄게. 미안해. 자, 1번에서 이거 접선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일단 혹시나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 있을까봐 이건 확실하자. 자,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내가 이렇게 선을 하나 그었다 칠게.
얘들아 이거 접선이야 아니야? 이 선은 이 직선은 이 3차 함수의 접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아닌 거야? 돈 어떠냐? 접선이 아니야? 여기선 접하는데 이거 통과하고 있어. 접선이 아니야? 접선이야. 그러니까 통과하냐 안 하냐는 접선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야.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요거 접선 맞아. 통과해도 어느 순간 어느 부분에서는 통과하는 그래프더라도 다른 영역과 접하고 있다면 이건 접선으로 치는 게 맞아. 알겠지? 자 그러면 요 예시를 보자 얘들아. 요 점에서 이 3차 함수에다가 접선을 긋는다 라고 썼을 때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겠어? 3개지. 3개지. 보여? 요렇게 하나, 요거 하나, 요렇게 하나. 괜찮을까? 3개지. 그러면 여기서 얘는 뭐 어차피 이쪽 사이드에서 생기는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 2개의 접선을 조금만 더 잘 봐봐. 이거는 이 문제에서의 1번 문제에서 상황과 똑같은 거지. 지금 3개인데 기울기가 2개, 기울기가 음수인 게 얘랑 얘 2개잖아. 그치? 그러니까 1번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내가 저번에 설명할 때 이거를 기본으로 깔고 왔는데 이거는 아무 생각해봐도 다시 봤는데 이거는 너희가 지금 봐도 이상하잖아. 얘는 기울기 무조건 양수지. 내가 잘못 말했잖아. 이게 기울기가 음수일 리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기울기가 음수일 조건, 문제에서 준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얘랑 얘를 보고 말한 거거든. 오케이? 다음. 그러면 기울기가 둘 다 음수라는 게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지금 굳이 말하자면 이 3차 함수가 2개의 2차 함수 꼴이 섞여 있는 거거든. 붙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첫 번째 2차 함수의 영역은 여기 어딘가까지겠지. 그치? 다음 두 번째 2차 함수의 영역은 그걸 이어받아서 여기부터 쭉 가겠지. 이렇게 2개란 말이야. 그러면 이 점에서 기울기가 음수인 접선을 긋는다 친다면 그 2개의 접선은 무조건 하나는 노란 2차 함수와 하나는 빨간 2차 함수와 접하게 돼. 그래야 기울기가 음수로서 가능한 거야. 둘 다. 만약에 그래 점이 이쯤에 있으면 예를 들어 이 노란 애랑 접선 2개 그을 수 있지. 그지? 근데 이런 상황 말고 여기 이따가 요게 무슨 의미인지도 이따 보겠지만 여기에 있으면 이 노란 부분과 접선 그으면 이걸 거고 빨간 부분과 접선 그으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문제 상황이 맞단 말이야. 그때 이 점과 이 점의 차이는 뭐냐라고 한다면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건 점이 하나 있었지. 이 교육과정에는 없지만 너희가 가끔 한 번쯤은 들어보면 좋은 점. 이 노란 그래프와 빨간 그래프가 바뀌기 시작하는 그 지점. 변곡점.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이 바뀌는 그 지점을 변곡점이라고 부르는데 물론 미적분 원에선 안 나와. 근데 알고 있으면 요 정도는 알고 있어도 큰 무리는 없거든. 그래서 이 변곡점이라는 걸 기준으로 2개의 함수의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이 바뀌는데 그러면 여기 이 변곡점에서 이것도 저번 시간에 내가 좀 애매하게 얘기했었는데 변곡점을 지나는 이런 선이 하나 있겠지. 당연히. 그러면 이 빨간 선은 잘 봐. 요 빨간 선에로 갈린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을 거 아니니? 그럼 이 빨간 선의 왼쪽에 어떤 점이 있다면 여기서 이 곡선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은 이쪽은 당연히 사이드는 무조건 있는 거고 여기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은 노란 애한테 한 번, 빨간 애한테 한 번 이렇게 가는 거야. 무조건. 오케이? 다시
이 변곡점이라고 하는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을 갈라주는 요 점, 정확히 말하자면 이 변곡점은 미분 2번 한 식이 0이 되는 x값을 뜻하거든. 근데 이 점을 지나는 요 빨간 선을 기준으로 얘의 왼쪽 또는 이쪽에서는 얘 오른쪽에서의 접선은 개수가 무조건 사이드로 하나, 빨간 애한테 접선 하나, 노란 애한테 접선 하나 이렇게 한다고. 3개 총. 내 말이 이해됐니? 그래서 이 변곡점을 지나는 그러니까 변곡점이라고 만약에 교육과정에서 없으니까 빠진 게 아니지. 미적분 2에 있는 거니까 원에는 없으니까 이 용어는 모른다 치더라도 요 정도는 기억하자고. 뭐? 3차 함수, 일반적인 3차 함수 그래프에서 이 어디가 딱 정가운데가 있겠지 얘들아. 대칭형으로 있다고 쳤을 때 이 정가운데, 즉 위로 블록인 2차 함수와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가 딱 갈라지는 그 지점에서 정가운데에 해당되는 요 점에서 요 빨간 선 하나를 그을 수 있는데, 그럼 이 빨간 선은 뭐냐? 원래 방금 내가 말했지만 이 빨간 선을 기준으로 여기에서 접선 그으면 이쪽 사이드로는 무조건 하나 있는 거고, 노란 애한테 접선 하나, 빨간 애한테 접선 하나 이렇게 2개씩 그을 수 있댔잖아. 여기까지 이해됐지 얘들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 있으면 빨간 애한테 접선 하나, 노란 애한테 접선 하나 이렇게 그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선을 기준으로 노란 쪽에 있는 애는 요 점, 빨간 쪽에 있는 애는 요 점. 그래서 접선이 빨간 애한테 하나, 노란 애한테 하나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때 계속 2개야. 계속 2개. 여기 이 공간 내에 있는 애들은 이쪽에 하나, 사이드 하나. 그래서 총 3개고. 오케이? 근데 그게 딱 이 선상으로 오는 순간 접선은 얘가 유일해. 왜냐하면 이 선은, 이 점이 정확히 하자면 노란 애의 위의 점이기도 하고 빨간 애 위의 점이기도 한 점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빨간 애한테 접선 그을 수 있고 노란 애한테 접선 그을 수 있다면 요 점이 이 선상으로 오는 순간 빨간 애한테 접선 그을래 라고 하면 이렇게 그을 거고, 노란 애한테 접선 그을래 라고 해도 이렇게 그어지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래서 딱 요 선상에서는 접선이 사이드로 하나, 요거 유일하게 하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더라? 차이는 즉 요점과 요점의 공통점은 사이드로는 접선 무조건 그을 수 있다는 거. 됐지? 요건 됐지? 차이점은 뭐냐면 이 점에서는 노란 애한테도 접선 그을 수 있고 빨간 애한테도 접선 그을 수 있고, 뭐 대충 뭐 이렇게랑 이렇게 그려지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얘들아? 근데 요 점에서는 만약에 요 점에서 빨간 애한테 접선 그어야지 라고 하면 이렇게 긋는다고. 맞잖아? 노란 애한테 접선 그어야지 라고 해도 이렇게 긋는다고. 그러니까 얘는 요 선, 변곡점이라고 하는 요 정가운데 점을 지나는 직선은 뭐야? 빨간 애한테도 접선이 되고 노란 애한테도 접선이 되는 공통이야. 공통접선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로 세는 거지. 똑같으니까. 내 말 이해됐을까 얘들아? 그래서 요거를 약간 지도처럼 정형화시켜서 표현해보면 얘들아 요게 이해되면 돼. 자, 하나의 평면, 판때기가 있다 치자. 좌표 평면을 이렇게 작게 영역을 설정했다라고 쳤을 때 여기에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있다 치고 아까 내가 말한 요점이 딱 위로 블록과 아래로 블록이 갈라지는 변곡점이라고 하는 거다라고 치자. 그럼 그때 요점을 지나는, 그리고 얘랑도 접하고 얘랑도 접하는 이런 느낌의 선이 하나 있겠지. 존재하겠지. 괜찮을까? 됐지?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좌표 평면을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영역을 설정하기 위해서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각각의 영역마다 접선의 개수가 다르다고.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가. 생각해보자. 일단 첫 번째
가장 쉬운 것부터. 얘들아, 요 영역 그리고 대칭으로 있는 요 영역, 요 영역 위에 있는 점에서는 접선 총 몇 개 나오겠어? 방금 했던 거 이해되면 정리하면 3개 나오는 거지. 요 영역에서는 접선이 3개 나와. 요 영역 위에 있는 점에서는. 왜? 사이드로 하나, 위로 블록으로 하나, 아래로 블록한테 하나. 이렇게 3개 나오는 거야. 이해됐을까, 얘들아? 그래서 요 영역에서는 접선의 개수가 3개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얘들아? 하진 이해돼? 다들 이해되니? 다음, 요 안쪽은 생각해봐. 요 안쪽에 점이 있었어. 일단 요 안쪽에서 얘 위로, 그러니까 이걸 나눠서 보라고, 얘들아. 위로 블록한테 접선 그을 수 있어? 못 긋지, 안쪽에 있는데. 그러면 요 점에서는 이 아래로 블록인 애한테만 접선 그을 수 있지. 맞니? 그래서 요 안쪽, 그리고 반대편에서 여기겠지? 영역으론. 그럼 여기에서는 접선의 개수가 몇 개 나오겠어? 당연히 1개 나오겠지. 여기에서는, 즉 위로 볼록의 안쪽에 있는 점에서는 아래로 볼록 쪽으로만 하나 그을 수 있는 거고, 아래로 볼록 안쪽에 있는 점에서는 위로 볼록한테 하나 그을 수 있는 거죠. 유일하게. 상황이 이랬어, 얘들아? 다음, 요 그래프 선상에 있는 점이라면, 이 그래프 선상에 있는 점, 여기다 정리할 거니까 여기다 해보자. 여기 있어, 점이. 그럼 여기서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니? 얘들아, 여기서 몇 개 그을 수 있겠어? 요 점에서 접선은 몇 개 그을 수 있을까? 아까 했던 얘기 이해하면 답 나오는데. 2개, 그렇지. 요 점에서, 이건 당연한 거고, 그지? 당연한 거고, 아까 뭐라고 해서? 통과해도 접선이라고. 이해됐어, 얘들아? 그래서 요 선상에서 2개야. 요 선상에 있는 점에서는 접선이 2개 나와. 됐을까? 다음, 마지막. 요 선상은 요 변곡점이라고 하는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을 딱 나눠지는 점을 지나는 접선 위의 점에서는, 그럼 이것도 여기 아래에다가 해보고 생각을 해보자. 요 점에서 3차함수에다 접선 긋는다라고 생각해봐. 몇 개 그을 수 있겠니? 일단 이거 자체로 하나지. 그지? 그러면 이 하나로 뭐야? 끝난 거야. 뭐야? 얘한테 접선 그은 것에다가 얘한테 접선 그은 게 한 큐에 끝난 거지. 공통 접선이니까. 그리고 뭐야? 사이드로 하나 더 있지. 괜찮을까? 그래서 요 빨간 선상에서의 접선의 개수도 똑같이 2개야. 근데 딱 한 점 빼고. 어디? 당연히 여기. 여기서 접선 그으래. 하나지. 여기는 1. 지금 쓴 게 3차 함수 그래프에서의 접선의 개수야. 각각의 영역마다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 오케이? 접선에 대한 얘기가 무조건 나올 거거든? 나올 텐데, 일단 이걸 외우는 건 아니고, 얘들아. 왜 이렇게 여기서는 1개 나오고 여기서는 2개 나오고 여기서 3개 나오는지가 이해가 되면 돼, 얘들아. 이해가 되면 돼. 이걸 뭐하러 외워? 괜찮을까? 요거? 다시 말하지만 이게 너희가 잘못한 게 아니라
뭐 접선에 대한 언젠가 무언가를 배웠을 때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줘서 그런 거야. 그리고 특히나 2차 함수에서 접선은 통과할 데가 없거든. 근데 이제 지금 3차를 4차를 배우니까 거기서 이제 조금 부조화가 오는 건데, 다시 말하지만 얘들아, 요 점에서 접선을 그은다 쳤을 때 이렇게 접선 그는 건 누구나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것도 접선이라고. 알겠지? 통과해도 접선이야. 왜? 통과해도 그 통과라는 게 얘한테는 통과지만 얘한테는 접선 맞잖아. 알겠지? 요거 오해하고 있다면 조금만 풀자. 괜찮을까 요거 얘들아? 이해되면 돼.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으로 깔리면 1번 문제가 내가 저번에는 여기서 이쪽에다 접선 그는 거 하나 있으니까 여기서 하나만 더 그으면 돼 라고 했는데 잘못됐지? 여기에서는 기울기가 무조건 양수가 나오니까 뭐야? 즉 지금 기울기가 음수인 접선이 두 개가 나온다라는 건, 다시 일로 가자. 1번 문제로 가보면 지금 1번의 그래프를 그리면 지금 원점 대칭으로 0과 마일과 1을 지나는 그냥 기본적인 3차 함수잖아. 그지? 그리고 극대 극소값은 여기는 뭐 필요 없으니까 이쪽만 하자.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9분의 2 루트 3이었고,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마이너스 1, K라는 점에서 접선 그었을 때 기울기가 음수인 접선이 두 개가 나온다 했으니까 지금 저번 시간에 했던 거죠. 이거는 요 선상 어딘가에 내가 원하는 점이 있다는 거고, 그치? 그럼 그때 기울기가 음수인 접선이 두 개 나온댔는데,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는 여기는 하나 나오니까 여기서 하나만 더 있으면 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다시 보면 기울기가 양수지 이건. 그치?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여기에서 얘한테 접선 하나 그을 수 있으면 되고 얘한테 접선 하나 그을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기울기가 음수로 두 개인 거잖아. 이해됐지? 상황?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이것도 저번 시간에 얘기한 거지. 이거는 첫 번째, 얘보다는 위에 있어야 돼. 그지? 얘보다 아래에 있으면 기울기가 양수 나오니까. 얘랑 위로 볼록한테 그은 접선이 양수가 나오니까. 그지? 그래서 일단 극대값인 9분의 2 루트 3보다는 커야 돼. 여기까지는 똑같지? 자, 근데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에 대한 얘기에서 뭐였어? 이제 우리는 요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어디까지 가야 돼? 요 선상 직전까지는 가야지. 왜냐면 요 선상에 있으면 기울기가 요 선상에 있으면 줄어들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가 변곡점이잖아. 위로 블록과 아래로 블록이 갈리는 요 점을 지나는 이런 접선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얘들아 지금 내가 너무 높게 그렸다. 이거 좀 낮출게. 눈에 잘 보이게. 이쪽은 뭐 큰 의미 없으니까 대충 할게. 이렇게 있다 쳤을 때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고려했던 게 극대값보다는 위에 있어야 돼 라는 건 찾았어. 그럼 어디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되냐 라고 했을 때 요 변곡점을 지나는 요런 선이 있을 텐데, 그치? 이렇게 있겠지? 요 선상 위의 점보다는 낮아야지. 왜냐면 이 점이 아이씨 그래도 높네. 나 이거 그냥 편의상 좀 꺾을게. 이렇게 있다 치자. 그러면 이 우리가 찾는 요 노란 점이 만약에 요 파란 선상에 존재한다면 눈으로 봐봐. 여기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은 이거는 양수지. 여기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은 얘가 유일하다니까. 그럼 두 개가 아니라 하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를 지날 때보다는 떨어져야 된다고. 이해됐을까?
그래야 즉 요 사이 어딘가에 점이 있어야 위로 볼록한테도 기울기가 음수인 접선 하나, 아래로 볼록한테도 기울기가 음수인 접선 하나, 이렇게 두 개 나와서 문제 조건에 맞는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정리되니 이제? 그래서 범위가 요 점의 y좌표가 9분의 2 루트 3이었던 거고, 그지? 극대값으로. 다음 요 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요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 거지. 0,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그래서 지금 함수식이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x였으니까 미분계수 구하기 위해서 미분할 거고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이 파란 선의 지금 내가 좀 잘 보이게 하려고 꺾어놨지만 이 파란 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지. x가 0일 때 미분계수여야 되니까. 괜찮지 얘들아? 그러면 이 파란 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원점인 0,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y는 마이너스 x일 거야. 그치? 그러면 요 파란 선에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의 y값은 1이지. 여기가 1이잖아. 여기까지 됐을까 얘들아? 파란 선의 방정식을 접선의 방정식으로 구한 거야. 0,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괜찮아? 0,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했더니 y는 마이너스 x가 나왔네? 그러면 난 지금 요 점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 파란 선상에 있는 y값은 몇일까가 알고 싶어서 마이너스를 넣어봤더니 1 나왔잖아. 그러니까 요 점에서의 y좌표가 1인 거지. 괜찮아? 그러니까 1보다는 떨어져야지. 그래서 정답이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다가 나온 거야. 그래서 두 개를 곱했더니 정답은 뭐 여전히 2번인 거고. 무슨 말인지 됐을까 얘들아? 그래서 저번 시간에 내가 좀 얘기도 잘못했고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되니까 접선 가지고 푸는 문제는 정말 잘 나오거든. 그냥 접선의 방정식 구하시오. 이거는 쉬운 문제고 이건 여기 있는 사람 누구나 다 풀 거고 그거 말고 접선의 조건 이것처럼 뭐 기울기 또는 접선의 개수 이런 거 가지고 문제를 낼 때 오해하고 있으면 너희가 틀릴 확률이 높아지니까 이 문제 내가 잘못 설명한 김에 좀 정리 좀 했어. 요거 일단 첫 번째 통과하면 접선 아닌 거 아니야. 접선 맞아. 만약에 오해하고 있었다면 풀고 다음 요런 느낌을 외운다기보다는 이해를 하고 왜 여기서 3개 나오지? 여기서 3개 나오는 이유가 뭐였어? 사이드로는 당연히 깔리는 거고 위로 볼록한테 하나 아래로 볼록한테 하나 총 3개 이 얘기야. 이쪽도 마찬가지겠지 반대로. 그치? 그리고 안쪽에서는 얘랑 안쪽에서는 아래로 볼록한테만 하나. 보이지? 이쪽에서는 위로 볼록한테만 하나. 그리고 요 선상에서는 만약에 여기 점이 있다 친다면 이거는 하나의 공통 접선인 거고 그리고 얘가 속한 이쪽으로 하나 더 그을 수 있으니까 2개. 이쪽에 있다면 요거 하나에다가 이쪽으로 하나 더 2개. 근데 여기 딱 정 가운데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하는 요 점에서만큼은 유일하게 하나. 알겠지? 딱 요 정도만 접선 개수 점의 위치에 따른 접선의 개수는 우리가 파악은 하고 있자고. 알겠지? 됐을까? 자, 넘겨서 5번 보자 그러면. 5번도 뭐라고 할까? 이 문제 자체의 내용적으로는 별로 중요한 건 없어. 근데 이 5번의 유형적으로는 되게 중요해. 왜냐면 잘 나오거든. 뭐야? 지금 어떤 fx에서 출발을 해서 그 fx가 뭐 또 다른 무언가 간의 관계를 통해서 뭐 그게 접선의 개수 될 수도 있고 교점의 개수가 될 수도 있고 뭐 극한값이 될 수도 있고 뭐가 어떻게 됐던 간에 fx와 무언가의 관계를 통해 또 다른 함수인 gx를 정의 내렸을 때 그때 그 gx가 어디에서 연속이니 어디서 미분 가능하니 미분 불가능하니 이런 문제는 우리가 저번에 한번 경험이 있어서 어떻게 알았어?
웬만하면 gx의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하면 좋아 라고 했었어. 근데 안 그리고 판단할 수 있으면 그것도 괜찮지. 근데 그리는 게 조금 더 깔끔하고 눈에 잘 보인다. 요 정도였어. 그래서 지금 이 문제도 그려도 되고 안 그려도 돼. 누구? GT의 그래프를. 상황적으로 이해하면 사실 이 문제는 GT의 그래프를 굳이 안 그려도 되긴 하거든. 자, 근데 요거를 이해를 잘 해보자. 이해를. 이런 거를 풀어버릇해야 돼, 이제 얘들아. 지금은 못 풀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너희가 이런 문제도 풀 수 있기를 바라야 돼. 지금 일단 얘들아 6, 7번은 잘했단 말이야. 일단 요 정도는 잘했어 다들. 자, 5번 볼게. fx가 2x 세제곱 플러스 3의 1마 kx제곱, 잘 들어보자, 마이너스 6kx. 자, 이렇게 있는데 얘가 실수 t에 대하여 닫힌 구간 t, t 플러스 2에서 fx의 최대값을 gt라 하재. 즉 풀어 말하자, fx가 이렇게 있는데 나는 지금 이 그래프에서 딱 x값이 딱 2 차이 나는 범위만큼만 볼 거야. 그래서 그 2 차이 나는 범위 내에서 최대값을 계속 찾을 거야. 너 진짜 엄마한테 이른다. 내 말 이해했어 얘들아? 2 차이 나는 범위를 계속 움직여가면서 최대값만 뽑아낼 거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일단 단순하게 해볼게.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어. x값이 딱 2인 점, 2랜다. x가 딱 2 차이 나는 범위만 계속 조사할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이 여기부터 여기까지라고 해볼게. 그러면 여기 x값과 여기 x값이 2 차이 나는 거야. 그러면 그래프가 딱 요만큼만 있다라고 보자는 거지. 그럼 이때 최대값을 예자 왼쪽에서 떠, 오른쪽에서 떠, 사이에서 떠? 이 노란 부분에서만 최대값 보자면 어디서 뜨니? 오른쪽에서 뜨잖아, 그지? 위에 있으니까, 그지? 그러면 요 범위 내에서 최대값은 얘겠네? 됐지 얘들아? 그러면 얘가 이 범위가 t가 지금 실수 t를 했으니까 조금씩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범위가. 이 그래프를 따라. 그러면 조금 움직였어. 그러면 두 번째 파란색으로 봐? 이렇게 봤어.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그래프를 보겠다는 얘기지. 그럼 이 파란 부분,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 이렇게 선. 그럼 여기 안에서의 최대값은 당연히 여기서 뜨겠지. 더 위에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규칙성이 나오지. 뭐야? 아, 이 부분에서는 당분간은 이 차이 나는 범위가 계속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러면 당분간은 뭐야? 당연히 오른쪽에서 최대값이 될 거야.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의 화두는 뭐가 되는 거야? 언제 이 규칙, 이 일정함이 바뀔까요? 요게 우리의 화두인 거지. 오케이? 언제 바뀌가? 채원이 이해돼? 자, 일단 요거 이 정도 마인드를 갖고 일단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일단 그려야 되니까 이거 미분하면 인수분해 되거든?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아마 해봤을 거고, 자, 이렇게 미분이 됐고 지금 K가 1보다 큰 실수를 했으니까 이렇게 돼서 증가감소 증가. 그래서 여기다 그냥 좀 크게 그릴게. 이런 거 할 때 웬만하면 Y축은 헷갈리니까 굳이 안 그려도 돼. 마이너스 1일 때와 K일 때 극대값과 극소값이 있을 테니까 그것도 정리 좀 해주자. 자, F-1도 조사해주고 FK도 조사해주자. 극대극소를 위해. 그래서 F-1은 조사했더니 3K 플러스 1이 나왔고, FK를 조사해봤더니 마이너스 K제곱에 K 플러스 3이 나왔네. 뭐 이건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 자, 그러면 지금 나 여기에다가 얘가 F'이고 얘는 fx 그래프 여기다 그릴 거야. 자, 근데 얘가 극소지, 극대네. 극대값. 근데 K가 계속 말하지만 1보다 큰 소래. 그럼 이거 양수지 얘들아. 그러면 x가 마일일 때 양수 무슨 값을 갖고 있겠네. 다음 요거 K가 1보다 큰 수야. 이거 양수지. 이거 양수지. 근데 앞에 음수 있지. 이거 뭐야? 음수지.
극소값은 음수네. 뭐 여기 어딘가 있겠지 뭐. 그렇게 해서 fx 그래프를 대강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리고 조금의 디테일을 추가하자면 상수항이 없으니까 당연히 여기는 0,0으로서 존재하겠죠. 이 정도. 이 정도면 우리 따질 거 다 따지고 그린 거야. 자, 그럼 이제 문제. fx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그려졌는데 이때 아까 우리 이제부터 아까 했던 짓 할 거야. 여기에서 이 왼쪽 끝에서부터 계속 움직일 거야. t부터 t 플러스 2라는 범위가. 이해됐지 얘들아?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움직일 거야. 이 차이 나는 범위만큼만. 됐지? 그럼 만약에 첫 번째 시작이 여기라고 치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프가 그려진다 치자. 여기가 t, 여기가 t 플러스 2. 이해됐지 얘들아 상황? 그러면 요 구간 내에서 최대값을 우리가 gt라고 뽑아낼 거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서 누가? 왼쪽과 오른쪽 값 중에서 오른쪽 값이 더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최대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따로 gt를 뽑아내서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친다면 뭐쭉 필요 없겠다. 그러면 여기서 계속 오른쪽 값이 뜨겠지. 그럼 잘 생각해봐 얘들아. 굳이 말하자면 왼쪽 값은 지금 범위가 닫힌 구간 t, t 플러스 2니까 이 범위에서의 왼쪽 값은 ft라고 쓸 수 있겠지. 오른쪽 값은 ft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겠지. 괜찮을까? 그러면 자, 당분간은 우리가 뽑아낼 gt 값은 ft 플러스 2가 뽑혀 나올 거야. 얘가 최대니까 ft 플러스 2가 뽑혀 나올 거야. 근데 지금 t가 실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찔끔 올라갈 수 있지 범위가. 그러면 결론은 뭐야? 이 점이 이 그래프를 타고 똑같이 올라가겠지. 누구도 gt도 최대값. 그러니까 즉 최대값도 이 그래프 굴곡 따라 똑같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내 말 이해해서? 첫 번째는 여기가 최대지. 그럼 gt 값이 얘랑 똑같은 높이에 있을 거 아니니? t의 값이 조금 커졌어. 그럼 이 범위가 조금 올라가겠지. 그럼 뭐야? 그 다음 최대값은 또 요게 있겠지. 그러니까 뭐야? 이 그래프를 그대로 따라가겠지. 내 말 이해돼? 그대로 따라갈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gt의 그래프를 그린다 친다면 뭐야? 이 f 그 x의 그래프의 굴곡을 그대로 따라갈 거야. 그대로 따라갈 거야. 똑같이. 이해돼? 왜냐면 최대값이 이 그래프 위의 점인데 여기서 끊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다음 GT는 여기 있겠지. 다음 GT는 여기 있겠지. 아니, 최대값은? 최대값 여기 있다가 다음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 굴곡 따라가겠지. 당연히. 똑같이. 그러니까 여기다 GT의 그래프를 그린다 친다면 이 그래프를 똑같이 따라가겠지. 물론 X값은 20 밀려나겠지. 여기랑 같은 값이 나오려면 여기가 t 플러스 2여야 되거든. 뭔 말인지 이해되나 얘들아? 자, 그러면 이 그래프 굴곡 따라서 최대값이 계속 똑같이 뽑혀 나올 거야. 괜찮지 얘들아? 언제까지? 언제까지 오른쪽 값이 계속 최대일까? 언제까지? 생각해봐. 자, 이렇게 이 차이 나는 범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럴 때가 오겠지. 왼쪽은 여기인데 오른쪽은 여기야. 이런 날이 오겠지. 그러면 여기까지는 여전히 오른쪽 값이 최대요 라고 할 수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딱 여기 극대값에 해당되는 점까지는 GT도 똑같이 유지되겠지. 그치? 극대값이 딱 극대값에 도달할 때까지 딱 여기 이제 내려가야지 할랑 말랑 할 때까지는 쟤랑 똑같을 거야. GT의 그래프는. 맞아? 자, 다음 이제 여기에서 딱 한 걸음만 더 갔어. 그러면 이때 하진아
여기서 한 걸음 더 가는 순간 최대값은 왼쪽에서 떠, 오른쪽에서 떠, 극대에서 떠? 극대에서 뜨지. 이해돼 얘들아? 여기서 딱 한 걸음만 더 가서, 근데 눈에 잘 보이게 좀 떠올게. 자, 한 걸음 더 가서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된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최대야? 아니지. 여기서 최대야? 아니지. 어디야? 극대에서 최대지. 이해됐어 얘들아? 근데 얘들아, 이 파란 점일 때까지, 이 파란 두 개의 점일 범위가 이 파란 점일 때까지도 극대에서 최대잖아. 극대까지 최대값이 도달했지. 그 다음부터 극대가 계속 최대지. 그러면 GT는 최대값만 뽑아낸 GT는 어떻게 돼서? 선아, 이 다음으로 그래프 어떻게 그리면 돼? 최대값은 안 변하지. 안 변하지. 극대값이 최대값으로 계속 유지되잖아. 상황 이해돼 얘들아? 돈 이해돼? 극대값이 최대값으로 계속 유지가 되니까. 그치? 이해됐어 얘들아? 그러면 극대값이 최대이겠지. 당분간은 계속 언제까지? 언제까지? 다음 범위 노란색으로 할게. 왼쪽 범위가 딱 극대를 찍고 오른쪽 범위가 이렇게 될 때까지. 이때까지 딱. 그러면 여전히 극대가 최대인 건 맞지? 하지만 그 최대를 누구도 갖고 있어? 왼쪽도 갖고 있지. 됐지? 자, 여기서 이제 딱 한 발자국만 더 가보자. 그럼 어때? 이제는 극대가 최대에서 떨어졌지. 이제는 범위 안에 극대가 안 들어가게 되잖아. 이해됐어? 얘들아? 이 노란 두 점이 범위일 때를 딱 지나는 순간 이제는 극대는 범위 안에 안 들어가니까 최대에서 탈락이지. 그럼 이때부터는 누가 최대야?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값이 최대야. 그러면 생각해봐 얘들아. 여기서 딱 한 발자국 나가는 순간부터 이 왼쪽에 있는 값이 최대이니까 극대값에서 이어받아서 이 그래프 굴곡 그대로 따라오지 않을까? 최대값이?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돼? 다시 그래프 굴곡 따라 이렇게 내려가겠지. 똑같이.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그러면 얘들아, 지금 내가 그래프를 너무 대충 그렸네. 극대가 유지되다가 최대값이 유지되다가 저 노란 두 점일 때를 딱 마지막으로 하고 그 이후로는 왼쪽 값이 최대값인데 그래프 굴곡을 그대로 따라갈 거니까 요렇게 최대값이 존재하겠지. 괜찮아? 그러면 얘들아, 지금 내가 이렇게 했던 이유가 요점에서 미분 가능하지. 올라가다가 딱 극대 찍는 순간부터니까 여기 요점 좌미분계수 0이잖아. 원래는 여기가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던 건데 여기가 극대로. 근데 이제 극대값이 최대값으로 유지되니까 이렇게 그린 거잖아. 그럼 요점은 이미 미분계수는 좌미분계수 0이잖아. 맞잖아 얘들아. 극대값까지 찍어야 되잖아.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극대값과 마지막으로 극대값 이 최대야 라고 찍고 그 뒤로부터는 왼쪽 값이 최대값이니까 이렇게 그래프 굴곡대로 떨어진다 했으니까 여기도 여전히 저 그래프의 극대에 해당되는 점이었을 테니까 여기도 미분계수가 0이야. 여기도.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는 미분이 가능해. 그래프 굴곡 그대로 따라가거든. 자, 근데 이제 가보자. 얘기 거의 끝났어 얘들아. 자, 그렇게 해서 이 노란 점이 계속 움직일 거야. 그럼 계속 왼쪽 점이 최대지. 왼쪽 점이 최대야? 천원. 왼쪽 점이 최대인 거 이해돼? 언제까지? 언제까지 왼쪽 점이 최대일까? 요게 이 문제 끝이야. 언제까지 왼쪽 점이 최대일까 얘들아? 언제까지? 언제까지 왼쪽 점이 최대로서 작용할 수 있을까? 찾는 사람. 왼쪽 점이 여기 있는데 오른쪽 점이 얘랑 반대편에 동일한 높이에 있을 때까지.
이때까지가 왼쪽 점이 최대지. 생각해봐. 여기서 한 걸음 더 가봐. 오른쪽이 최대잖아 이제. 딱 요 순간까지가 물론 이때도 왼쪽과 오른쪽 둘 다 최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왼쪽이 최대인 것도 맞으니까 하필이면 이 차이 나는 두 범위가 K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딱 동일 높이에 도달했을 때까지가 왼쪽 값이 최대지.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이제부터 다시 오른쪽이 최대잖아. 상황이 이랬어 얘들아? 이 순간을 지나는 바로 직후부터는 오른쪽 값이 최대로 바뀌니까. 유진이 이거 풀었어? 이해됐니 얘들아? 그러면 잘 봐. 이제 GT 그래프로 보자. 왼쪽 값이 계속 최대야. 왼쪽 값이 최대야. 그래프 굴곡 따라 최대값이 계속 움직일 거야. 움직였어. 그래프 굴곡 따라 계속 따라갔어. 따라가다가 잘 봐. 따라갔어. 그래프 굴곡 따라 따라가다가 딱 여기 도달했어. 여기까지는 얘도 최대 빨간 점일 때도 얘 왼쪽 값이 최대일 수 있으니까 그래프 굴곡 그대로 따라갔지. 여기서 딱 한 발자국 더 갔어. 더 가는 순간 최대값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지금 계속 그래프 굴곡 따라 내려가다가 딱 여기까지 왔어. 여기가 빨간 점일 때라고 치자. 여기까지 딱 내려오고 나서 그 다음 값이 어떻게 돼? GT 값이? 갑자기 여기서 이 그래프의 이쪽 부분이 올라오게 붙게 되지. 여기가 생략되잖아. 여기는 최대값이랑 아무 상관없으니까.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프가 급격하게 꺾이지. 최대값이. 원래는 여기에 이렇게 온건하게 따라갔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랑 여기가 높이가 동일한다 쳤을 때 여기가 한 발자국 가는 순간 여기의 그래프의 굴곡을 따르게 되잖아. 최대값이. 오른쪽을 따라야 되니까. 내 말 이해돼? 빨간 점일 때까지는 그래프 굴곡을 그대로 따라갔는데 여기서 한 발자국 내딛는 순간 최대값은 뭐야? 이 그래프를 따라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 아니지. 여기를 따라가잖아. 여기 있잖아 최대값.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따라가겠지. GT 그래프가.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여기에 급격하게 휙 붙었다고. 원래는 여기가 이렇게 저 그래프대로 온건하게 이렇게 부드럽게 갔어야 되는데 최대값이 갑자기 이 빨간 점을 지나는 순간 최대값이 왼쪽 점이었던 게 오른쪽 점으로 확 바뀌잖아. 그러면서 이쪽 그래프를 따라가게 되잖아. 최대값이, GT값이. 그러니까 여기가 휙 붙지. 이해됐을까 얘들아? 그래서 여기가 미분 불가능점이야.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여기서 최대값이 바뀌는 순간이 3번 존재하지. 그치 얘들아? 최대값이 바뀌는 순간이 3번 존재해. 그러니까 왼쪽 값이냐 오른쪽 값이냐 극대값이냐로 했을 때 최대값 후보 3개를 봤을 때 여기에서 오른쪽 값이었다가 극대값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었고 극대값이 최대값이었다가 왼쪽 값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었고 여기에서 왼쪽 값으로 최대값이 존재하다가 이 순간 오른쪽 값으로 변하는 순간이 있는 거지. 최대값이 어디에서 나오는지가 바뀌는 순간이 딱 3번이 있는데 그 중에 이 2번은 오른쪽 값에서 극대에서 왼쪽 값. 이때는 이 극대가 프라임이 0이라서 안 변해. 미분계수가. 어차피 극대값까지 찍었잖아. 극대값 찍었으니까 좌미분계수 0일 때까지 올라온 거거든. 우미분계수 0일 때부터 시작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바뀔 때는 미분계수가 0으로 있기 때문에 미분 가능해. 하지만 여기는 미분 불가능하지. 왜? 왼쪽 끝으로 빨간 점일 때까지만 왼쪽 끝이 최대였는데 여기서 싹 가는 순간 오른쪽이 최대값이 돼버리니까 이 그래프의 굴곡을 따라가게 되거든. GT가.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여기 다음으로는 여기서 X값이 싹 커졌어. 그러면 Y값이 최대값이 어떻게 돼? GT값이 이 값을 따라가니까 여기가 휙 붙는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니까 여기가 미분 불가능이지. 부드럽게 이어지지 않잖아. 원래는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이해됐어 얘들아? 요거? 그러면 요거 이해됐으면 이 문제 끝났어. 그러면 이제 생각만 하면 되지. 근데 지금 GT가 X가 0일 때 미분 불가능하대. 얘들아 그러면 봐봐. 우리가 요거 이해했으면 잘 들어봐. 이 빨간 점에서 한 발자국 내딛는 순간 미분 불가능이랬지. 이해됐어? 이해됐어? 얘들아? 이 빨간 점일 때 양쪽 값이 똑같을 때까지 여기에서 한 발자국 내딛는 순간 미분 불가능인 거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이 빨간 점에서 미분 불가능인 거지. 여기가 딱 빨간 점인 거잖아. 저 그림에서 빨간 점일 때가 딱 여기 아니야? 여기를 지난 순간 미분 불가능인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x가 몇인 거야? 지금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지만 여기 x값이 0인 거야. 여기서 미분 불가능이니까. 맞잖아 얘들아. 이거 이해돼 얘들아? 여기 x좌표 0인 거? x가 0일 때 미분 불가능이래. 근데 딱 우리 이 빨간 점을 지나는 순간 미분 불가능인 거 찾아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0이겠지. 근데 우리는 이 범위가 2 차이 난다는 걸 알고 있잖니? 얘가 2겠지. 범위가 2 차이 나는 범위니까. t, t 플러스 2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그래프만 보면 보이지 얘들아? 결론은 이 문제 푸는 마지막 포인트는 뭐겠어? 얘네 둘이 동일한 높이가 될 때까지가 딱 가능했었잖아. 그치? 이렇게 이렇게 움직였을 때 얘네 둘이 높이가 동일할 때까지는 미분 가능했었잖아. 왜? 왼쪽 값이 계속 최대니까. 그러다가 딱 요 양쪽 값이 동일한 높이에 오는 순간 미분 불가능인 거지 이제. 한 발자국 내리는 순간부터. 이해됐을까? 얘들아?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요게 결론이야. F0과 F2가 같을 때 미분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거 나오면 뭐 계산만 하면 되지. 얘한테 0 넣고 얘한테 2 넣어서 둘이 똑같다라고 K값 구하는 거야. 결론은. 그래서 F0은 뭐 0이지. F2는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4K 플러스 28 나오거든. 그래서 K가 6분의 7이다. 어렵지. 구조 이해됐을까 얘들아? 이 차이 나는 그래프 범위가 움직이면서 최대값만을 여기다가 표현해 줄 건데 이때 계속 오른쪽 값이 최대니까 이 그래프 굴곡을 그대로 따라 최대값이 존재하겠지. 그러다가 딱 여기에 오는 순간까지는 그래프의 변동은 없겠지. 근데 여기를 딱 지나는 순간 뭐야? 즉 요렇게 해서 극대값까지가 딱 최대값으로 찍히는 순간 그 이후로는 당분간은 극대값이 계속 유지되겠지. 최대값으로. 그러니까 유지. 그러다가 왼쪽 끝이 극대에 딱 다다른 이 노란 점일 때까지가 극대값이 최대값으로 존재할 때고 얘를 지나는 순간부터 왼쪽 값이 최대지. 근데 어차피 극대 왼쪽에서건 오른쪽에서건 극대를 찍고 유지한 거니까 여기에 좌미분계수 0일 거고 여기에 우미분계수도 0일 테니까 여기랑 여기는 최대값이 어디에서 뜨는지는 바뀌긴 하지만 미분은 가능하다고. 그래서 여기 이후로는 왼쪽 값이 최대야. 계속 왼쪽 값이 얘가 더 커. 왼쪽 값이 최대하다가 언제까지? 이 빨간 점 때까지가 왼쪽 값이 최대지. 둘이 똑같을 때까지가.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뭐 이 그래프 굴곡 그대로 따라가겠지. 문제는 이 빨간 두 점에서 한 발자국 내딛는 순간, 노란 점이 되는 순간 최대값은 오른쪽 값으로 바뀌지. 그러니까
오른쪽 점이 있는 그래프의 굴곡을 따라갈 테니까 최대값으로.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 그래프를 따라와서 여기까지 따라오다가 다음 최대값 누구야? 라고 했을 때 여기가 아니라 여기네요. 그래서 이렇게 간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요 점에서 미분 불가능인 거지. 이 빨간 점일 때. 왜? 이 빨간 점일 때에서 한 발자국 내리는 순간 그래프가 확 바뀌니까 당연히 빨간 점에서 미분 불가능인 거지. 근데 문제에서 x가 0일 때 미분 불가능을 했으니까 요 점일 때가 x가 0이구나. 근데 우리는 애초에 이 빨간 점일 때가 뭐야? 양쪽 값이 똑같아서 마지막으로 왼쪽 값이 최대일 때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편은 2겠지. 그러니까 0일 때와 2일 때 함수값이 같구나. 이렇게 간 거야. 어려운 건 이해해, 얘들아. 자, 다음 8번 못 푼 사람들 좀 있어서 8번까지 설명하고 쉬었다가 우리 이제 적분합시다. 다시 한번 잘 고민해봐. 이거 얘들아, 이거 내가 그 해설지에 있는 풀이처럼 안 풀었거든. 해설지에 있는 풀이대로 뭐 본 사람이 있고 안 본 사람도 있겠지만 비추 해설지 풀이 비추 그렇게 풀면 너희가 만약에 수학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학자였으면 그렇게 풀어도 괜찮다라고 하겠는데 너희는 시간 내에 풀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면 거기 책 풀이는 비추. 자, 8번. 두 점 PQ가 있고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저렇게 되어 있다. 위치에 대한 식 좋네. FT. 전 이거 해결됐나? 안 됐어? 봐봐. 자, FT, GT. 도나 이거 해결했냐? 보자. 자, 위치에 대한 식 두 개를 줬고, 자, 문제. 출발한 후 PQ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3번 있어야 된다. 그럼 일단 속도에 대한 얘기 나왔으니까 미분하겠지. 자, 그러면 속도잖아. 얘도 속도고 얘도 속도야. 근데 뭐래? 속도가 같아질 때가 있대. 3번. 같다라고 놓겠지. F의 속도랑 G의 속도가 같대. 그게 몇 번? 3번. 정확히 말하자면 출발한 후 랬으니까 요 말만 잘하면 되지 않을까? 요 방정식에 양근이 3개다. 라고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그치? 출발한 후랬으니까 양근이 3개일 조건. 그러면 이거는 이제 속도고 가속도고 나발이고 그냥 다 필요 없고 우리가 원래 그냥 풀었던 요 문제 그냥 이런 식 하나 줘놓고 양근이 3개일 조건 구하시오. 교점이 Y축 오른쪽에서 교점 3개 나올 조건 구하시오. 요 문제로 바뀌는 거지. 그럼 그냥 풀면 되지 뭐. 그러면 정리합시다. Y는 2t 세제곱 마이너스 15t제곱 플러스 24t 플러스 4와 Y는 K와의 교점이 양수 쪽에서 3번 이라는 문제로 바뀌겠지. 그럼 이제 당연히 할 일은 그래프 그려야지. 이거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고 극대극소를 위해 값 찾아놔주면 F1과 F4는 15랑 마이너스 12다. 근데 잊으면 안 되지. 양근이라는 조건, 즉 x가 0보다 큰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우리는
요것도 조사를 해주는 게 신상에 좋다. 그래서 요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싹 그려주면 이쁘게 자 1,15를 극대값으로 갖고요. 좀 크게 그릴게. 4,-12를 극소값으로 갖고요. 0,4를 지나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볼록이래. 증가 감소 증가인 그래프다. 음수인 쪽은 의미 없잖아. 안 그릴게. 이렇게 있었겠지. 이런 그래프 아니겠어? 그치? 그리고 디테일 구멍. 들어가면 안 되잖아. t가 0일 때는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 물론 위치에선 존재하겠지만 속도에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맞지. 그리고 이 문제에서도 말했지만 출발한 후니까 출발한 후라는 말은 이꼴 t는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t의 값은 0일 때는 존재하지 않아야 돼. 그러면 이렇게 그려놓아서 얘의 정보들을 토대로 그렸어. 그럼 이제 할 일은 얘가 어디 있어야 교점이 3개가 나올까? 눈에 보이지 얘들아? 여기 0,4를 지날 때보다는 이 선은 포함 안 되게 위로 올라가야 되고 1,15를 지나는 여기도 포함 안 된 채로 떨어져야 되지. 요 사이가 정답. 그래서 정답 K는 4보다는 크고 15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래서 10개. 그럴 일은 많이 없겠지만 야, 이런 걸 만약에 주관식으로 내면 얼마나 많이 틀릴까? 11개란 답이 얼마나 많이 나올까? 그지? 또는 상상되니 얘들아? 이것까지 만약에 따졌다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잖아. 교점 3개가. 그러면 이것도 다 오답이지. t는 0보다 커야 되니까. 그지? 출발 후니까. 그냥 생 그래프라면 당연히 극소에서 극대 사이겠지 얘들아. 오해하면 안 되지. 그지 얘들아? 그냥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어떤 그래프 그냥 시작이 이 말 없이 그냥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조건도 없고 그냥 교점 3개다 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부터 여기까지겠지. 그치? 근데 이 문제는 속도에 대한 얘기고 출발 후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당연히 Y축의 오른쪽에서만 판단해야 되니까 딱 요만큼만 나온 거고. 그치? 자, 여기까지 미분이었고 쉬었다가 적분 오늘 부정적분 나갈 거야. 부정적분 그래서 어디까지 할 거냐? 98페이지까지. 쉬었다가 부정적분 나갑시다.